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을 마감하는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등 주요 정책 결정에서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 어제자로 전해드렸죠. 뉴욕 증시 개장 전 마운트곡스 채권단에 대한 보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1,000 아래로 일시 하락한 뒤 이 레벨을 일단 회복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며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 의장직을 연임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중심 행정명령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언했던 사이버 보안 고문 캐롤 하우스를 다시 고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캐롤 하우스는 2022년 백악관을 떠난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벤처 캐피털 회사인 테라넷 벤처스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탐구하는 비영리 단체 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등 여러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자문 역할을 해왔는데요. 캐롤 하우스는 바이든 캠프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인물입니다. 캐롤 하우스는 미국 가상자산 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바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앞으로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쓸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에 밝혔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의 이체자산 횡령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재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죠. 정준호 의원은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06% 상승하고 있습니다. 8,649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2.01% 상승하고 있습니다. 476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89% 하락하고 있습니다. 67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디블록 24.08% 상승하고 있습니다. 12.78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에이브 14.86% 상승해서 13만 600원의 가격입니다. 너보스 14.42% 상승해서 16.82원, 패치 13.53% 상승해서 2,316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션 프로토콜 13.43% 상승하고 있습니다. 963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탈 8.37% 하락하고 있네요. 1,873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커브 5.89% 하락해서 447원. 레저메타 3.43% 하락해서 7.19원의 가격입니다. 엔터버튼 3.19% 하락하고 있습니다. 23.68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맵프로토콜 2.67% 하락해서 15.66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인데요.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 시장의 이슈까지 모두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시황을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하기 힘든 이제 뭐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의 를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하신다면은 1대1로 티라노님이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방금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죠. 오늘 낮에는 또 굉장히 시장이 하락했다가 또 지금은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코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이제 전략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코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내달 채권 상환 시작을 이제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7월에 마운트곡스가 시장에 내놓을 비트코인의 규모는요, 이제 약 90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에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이제 전일 동시간 대비 5.51%나 하락한 개당 8,493만 9천 원에 이 거래를 했습니다. 하루 새 500만 원 이상 하락을 한 거죠.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하겠다라고 밝힌 데다가 또 조만간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날이 언제 올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한켠에서는 이때가 저가 매수를 할 기회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넘어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갈림길에 놓인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에 저점 구간에서 버텨주던 64K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 저점 구간을 이제 63.4K 정도 구간에 형성을 해주었는데, 네. 63.4K 구간을 이제 이탈하고 리테스트 정을 받아주면서 이제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 주었고요. 네. 하방 폭발이 등장을 해 주었으나 강한 매도세가 등장해준 만큼 매수세가 지금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서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네. 단기 추세인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었던 모습인데 지금은 하락 채널의 하단부 부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가 조금 더 이제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이제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일봉에서 지금 용신호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지직 구간이 아닌 이제 호응에서 등장한 신호이고요. 네. 지금 5이동 평균선의 지금 기울기를 보면 하방 쪽으로 강한 모습인데 네. 이전 차트의 캔들 모습을 보게 된다면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성공을 한다 할지언정 아무래도 5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다른 나머지 이동 평균선을 보았을 때 240 이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 파란색 선인 20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주황색 선 60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보라색 선인 120 이동 평균선이 네. 응축을 해준 모습이고 응축을 하고 지금 하방 쪽으로 꺾여 내려올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한다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준다라고 할지언정 네. 이 평선이 응축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재차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 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보조 지표인데 지금은 이제 매도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5이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저점을 갱신해주는 시나리오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5이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었을 때 쌍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저점 구간을 다져주면서 뭐 다이버전스라든가 아니면은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재차 이제 저점을 높여주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상승으로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은 조금 낮겠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서 비트코인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예측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미국과는 우리 시차 차이가 있고 또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즈브투데이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매매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좀 투자 전략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이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시간봉 관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 전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네. 지금 등장을 해 주었는데 어떤 건지 기억하실까요? 지금요. 네. 지금요? 이제 지금이요. 기울기에 힌트를 네. 드리자면은 네. 이제 기울기가 전환되어야 된다. 기울기가 무슨 반전형? 왜? 이거 파란색 선. 뭐? 에? 아 잠깐 이렇게 야, 제가 무한해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너무 맞추고 싶은데 네. 선이요? 네, 이 파란색 선이 네. 기울기가 머리를 들 때요? 네, 상방으로 전환될 때. 상승 전환형?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일 때 네. 하방으로의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요. 네. 기울기가 하방 쪽으로 기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을 네.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방 기울기에서 가격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은 상방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재차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제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였지만 이쪽 부분을 돌파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하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재차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 형태이고요. 근데 이제 조정이 들어온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네.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22평 밴드 구간, 지금은 22평 구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네. 지금은 22평 터치를 하고 재차 고가 돌파 지지를 받아주는 이전 캔들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재차 조정이 들어왔을 때 22평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네. 지금 이 고점 부근의 단기 매물대가 지금 61.6에서 7개 정도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을 재차 돌파를 하고 올라가면은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조정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이 조금 더 내려와 주겠죠. 네. 그럼 이 내려오는 62동 평균선 구간이 61.7K 부근과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짐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적 관점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나는 조금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 매수 관점을.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6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겠지만요. 네. 아무래도 손익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이나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입을 약간 지양하시고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1시간 봉부터 좀 살펴봐 주셨고요. 또 중기나 장기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를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바로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커니즘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 앤드류 강은요,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 ETF만큼의 이 관심을 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X, 이제 트위터 계정에서 이더리움 파생 상품 시장의 현재 활동이 시장의 관심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비트코인과 굉장히 대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은 암호화폐 트레이더와 전통 금융기관의 이더리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더리움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반면에 이 전통 금융기관들에게는 덜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같이 차트적으로 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 승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7월 첫째 주 이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전 ETF 반응 이제
네. 19-B4 성인 네. 때 이제 상승이 나와줬던 만큼 그런 상승폭이 나와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거만큼 이제 승인이 되었을 때 네.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의 이제 유입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유출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비트코인이 당연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 1억을 다시 돌파해 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만큼 근데 비트코인이 1억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크게 들어와 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조금 위축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입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잠재적 매도 압력인 뭐 마운트 네. 로스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다라거나 네. 굉장히 지금 경제적이나 이제 뉴스적으로나 좋은 소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할 지연정 이전만큼의 큰 상승폭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약간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만큼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 매수세로 인해 약간 시장의 활기가 불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일봉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던 3,350불 구간을 이탈하였었지만 재차 네. 복귀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마감이 이제 양봉 마감이 돼주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는 형태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자 캔들 마감이 3,350불 구간을 재차 이탈하면서 가격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네. 다시 재차 하방 쪽으로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을 해준 모습이고요. 네. 구름대 선스팬 원선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3,350불 구간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네. 60 이동평균선 및 120 이동평균선, 5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3,420불에서 40불 정도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뉴스 관련으로 이제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22동 평균선의 길이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22평 밴드 구간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기는 약간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뉴스 승인 서류가 이제 승인 직후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네. 이제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 그 다음에 리스테트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시나리오와 아니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을 해주면서 22동 평균선의 하방 기울기를 해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3,420불에서 40불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네. 하방 쪽으로 재차 가격이 빠져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 단기적인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보다 약간 매수세가 조금 더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조정의 폭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제 점차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전환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네. 고가 이동 평균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그널로만 보았을 때에는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상방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6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 유무가 제일 관건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6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보유표를 네. 보았을 때 62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실패하고 저항 받고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1시간봉 장기 K선이 데드코스를 내면서 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장기 이제 한 파동이 하방 쪽으로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네. 22돔 평균선의 길이가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22돔 네. 평균선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 및 중기 보조 지표에서 과매도 구간을 터치를 하고 돌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K선인 검정색 선이 D선인 빨간색 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줄 때 네.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뭐 저가 2평 이탈 손절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저점 구간인 3,240불 이탈 손절로 매수 타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만약 매수 타점으로서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는 이제 62동 평균선인 3,400불 정도 구간, 네. 그다음에 돌파 시 122동 평균선 돌파 시 242동 평균선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단기적 전략까지도 좀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디블록 25.1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2.89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에이브 14.69% 상승하고 있습니다. 13만 400원의 가격입니다. 너보스 14.01% 상승해서 16.7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패치 13.97% 상승하고 있습니다. 2,325원의 가격입니다. 오션 프로토콜 13.78% 상승해서 96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4.2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메탈 7.63% 하락하고 있습니다. 1,888원입니다. 커브 5.26% 하락해서 450원. 레저 메타 3.3% 하락해서 7.199원의 가격입니다. 매버릭 프로토콜 3.04% 하락하고 있습니다. 415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불을 굉장히 많이 켜고 있는데요. 메디블록 25.34%,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5.04%, 월드코인 4.1% 상승하고 있고요. 캐디너 독스월드 8.45%, 싱귤레리티넷 12.72%, 오션 프로토콜 13.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힘든 장세 속에서도 급등세를 만들어준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싱귤레리티넷, 오션 프로토콜, 패치입니다. 이제 어떤 이유에선가 살펴보니까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패치, 싱귤레리티넷, 오션 프로토콜 이 셋이 합병 토큰 병합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이 합병을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한국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인공 슈퍼지능 연합입니다. 이들은 몇 년 후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다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탈중앙화되지 않고 중앙정부기관에 의해 통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 코인을 통합했습니다. 우선 바이낸스에서 오션 프로토콜 싱귤레리티넷의 코인 거래를 중단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합병 전에 어느 코인이 가장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션 프로토콜부터 볼 건데 오션 프로토콜 현재 가격 먼저 다시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션 프로토콜 14.0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68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오션 프로토콜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단기적 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차트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에서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에서 반등 이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지금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꼬리를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죠. 네. 지금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 관점으로서 매수 타점을 지집을 하게 된다면은 네. 지금 구간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네. 저항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242동평균선을 돌파 마감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네. 재차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줄 수도 있는 구간의 위치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할 때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차트의 모습이 약간 좋은 예시이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어느 네.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네. 따져보게 된다면은 725원에서 730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진 이후에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이제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역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242동평균선을 돌파해주고 네. 재차 이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될 때 그쪽 네.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이제 매물대 구간인 1115원 정도 구간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싱귤레리티 넷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귤레리티 넷도 가격 다시 보고 올게요. 네, 싱귤레리티 넷 12.9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968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오션 프로토콜과 싱귤레리티넷은 이제 바이낸스에서 곧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싱귤레리티넷 역시도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네.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오션 프로토콜이랑 비슷한 모습의 차트의 형태예요. 근데 지금 작도적 관점으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네. 매물대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 따지면은 이제 1,030원 구간인데 1,030원 구간을 지금은 이제 네.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매도세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242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마찬가지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고 20고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 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작도적 관점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1,03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네. 길게는 못 보겠지만 단기적 관점으로서는 매수 타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느 구간에서 재차 진입이 가능하느냐?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조금 전환이 되게 해주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과 22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될 것이고요. 응축 이후에 24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2동 평균선의 길이가 전환이 되고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게 될 때 그쪽 구간에서 단기 매수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종목까지 있죠. 패치. 패치는 오랫동안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패치 가격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는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보러 가겠습니다. 네, 패치 14.02% 상승하고 있습니다. 2,32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패치입니다.
네,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션 프로토콜, 싱귤레리티넷과 다르게 이제 그대로 바이낸스에서도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패치를 그래서 더 좀 지켜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역시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패치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봤던 두 가지 코인과는 다르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게 아니라 상승 채널 하단 부분을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하방 쪽으로 빠져준 이후 재차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인 2,46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는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재차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이 이제 하락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진입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입을 어느 구간에서 할 수 있느냐? 상승 채널 하단부를 복귀해주게 되면서 이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2,465원 정도 구간을 돌파하고 리스테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에서 매수 타점으로서 고려 가능한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으로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242종 평균선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지만 네. 22평의 기울기가 하방인 점과 고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 그리고 매물 따위에서의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진입을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22평이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네. 이제 242동 평균선과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응축 이후 고가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 혹은 이제 돌파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고려가 가능하게 매수 타점 고려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럼 익절 구간은 어느 구간에서 설정을 하느냐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에 62동 평균선이 같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62동 평균선 구간인 뭐 2,800원 구간이고 내려와 주게 된다면은 2,750원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 구간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네.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오늘 급등한 코인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코인을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 종목 도대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장 그리고 또 너무나도 모를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랩터 전문가님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트론 신규 진입 관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트론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공유,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고 있는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이 됐으나 2018년 5월 메인넷 출시 이후로부터는 자체 블록체인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고성능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높은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규모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춘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트론 어떻게 가격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러 갈게요. 네, 트론 1.7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72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리플 10층님께서는 트론 신규 진입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이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연결을 해 보았을 때 나와주는 작도인데 상단 부분과 이제
하단부 부분이 이제 맞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약간 올바른 작도이다라고도 이제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락 채널 작도를 해보았을 때 지금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목표가는 이제 상단에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178원 정도 구간에서 180원 정도 구간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구간인 게 네. 지금 이제 120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가격이 상방으로 올라갔을 때 120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 반등 나와줄 때 매수 관점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되었을 때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평선의 응축 이후 6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167원 정도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게 되고 재차 네.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평선의 응축 이후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네.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고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로서 이제 이 검정색 선인 기준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네. 네이처 지표 3번 상황으로서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신호등 지표와 이제 결합해서 볼 수 있는 네.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해주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목표가로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178원 구간에 180원 매물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검정색 선이지만 이제 노란색 선이라고 볼 수 있는 밴드 2선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178에서 180원 매물대가 아무래도 강한 저항권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종목 이제 트론 꼼꼼히 봐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주부 오잉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델리시움 분석 부탁드립니다. 평단가 331원, 비중 90%입니다. 금일 좀 더 들어가서 비중이 10% 올라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델리시움 코인은 AI 기술과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가상 인물을 창조하고 또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들 굉장히 많고도 많았지만 이 델리시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 시스템과 이 메타버스를 결합한 새로운 가상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면서 루시라는 AI 기반 운영 체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에게 크립토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델리시움 현재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델리시움 코인 7.6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38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코주부 오잉님께서는 평단가 331원이고 또 비중 90%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델리시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델리시움 네. 질문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평단가가 이제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하락 채널 상단부인 작도적 관점에서 저항 구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네. 저항을 받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익절 구간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쪽으로 터져 주었을 때 가격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서 지금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입절을 나가시는 것도 비중이 네. 워낙 크시기 때문에 90%로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비중을 줄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도적 관점 대신 이동평균선 관점을 켜고 봐주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면서 20고가 이동 평균선에서의 조정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네. 재차 상승에 나와줌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가격이 매수세가 등장함으로써 올라가준 모습이지만 20고가 이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20고가 이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를 실패하게 될 시 이 꼬리 부근, 매물대 부근을 돌파를 못 해주게 될 시 재차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 저점에 지금 단기적으로 282원 정도 구간에 매물대를 형성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282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탈 시에는 242동 평균선인 265원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려면은 네. 후행 스팬을 키고 보았을 때 네.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음. 40원 정도 구간을 단기간 내에 올려주는 것이 아닌 이상 네. 옆으로 가격이 통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 22동 평균선이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려면은 어... 대략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5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시기엔 비중이 워낙 크시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중을 제가 보았을 때에는 50% 아래로 조금 낮추시면서 네.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동안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시되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242동 평균선 이탈 혹은 저점 갱신을 하게 되는 이제 2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면서 하락세는 상단부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다음 저항 구간인 62동 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387원 정도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델리시움까지 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코즈부 오잉님도 받아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코즈부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두구 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엘리시아 코인이고요. 네, 엘리시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가격 살펴보러 바로 가겠습니다. 네, 엘리시아 2.1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6.399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엘리시아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네.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기반으로서 이 코인 뭐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코인을 주로 가져오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엘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호등 지표나 네이처 지표 관점에서는 이제 네. 좋은 코인은 아니긴 하지만 작도적 관점과 이동평균선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해보았을 때 네. 기술적 분석을 해보았을 때 네. 이제 나쁘지 않은 코인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엘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대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과 더불어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이제 가격대로 따져보게 됐을 때 7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약간 아쉬운 코인이긴 하지만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 지금 파도 신호가 이전 저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 주었고요. 지금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7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내려오고 있는 20 저가 이동 평균선까지나 아니면은 상방 쪽에 존재하고 있는 242동 평균선까지 네. 목표가를 한번 진행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네. 그 구간을 이제 매수 타점을 어느 관점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제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았을 때 20고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6시간봉 관점에서 아까는 8원 정도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네.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방 기울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6.8원 정도 구간에서 진입이 예상이 되는 모습인데 네. 진입 시 하방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62동 평균선 아마 이후에는 7.6원 정도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7.6원 정도 구간까지 단기적인 매수 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7.6원 구간 돌파 시에는 일봉에서 재차
240 이동 평균선 및 혹은 22평 밴드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 시련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오늘 역시도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세심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